제주도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귀포 수문비경 2탄을 소개해드립니다. 1편에선 도립발 강정천, 소천지 별내린길 등을 소개해드렸고 사유지 및 접근 금지인 장소들은 위험하다고 알려드리지 않았었죠? 이제는 들어가면 벌금을 무는 장소들도 있으니 절대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어디를 가야 하느냐? 이미 많이 알려진 장소들 몇 개를 소개하자면 비온 다음날 찾아가면 환상적인 엉뚱폭포가 있고요. 돈네코 유원지의 원앙폭포도 숨막히게 만드는 장소죠. 입장료가 있지만 대포 해안주상절리 또한 멋진 곳입니다. 커플이시라면 쇠속과 카야커스도 좋고요. 셀프 웨딩도 많이 찍는 안덕계곡, 서귀포의 바다를 한눈에 보는 동너분덕, 동양 최대의 해안폭포 정박폭포, 자주 출입금지가 내려지는 황허지 선녀탕, 그리고 도민이지만 한 달살이 하고픈 대평보고 박수기정이 있죠. 첫 번째는 몰고랑소입니다. 유튜브에선 제가 최초로 소개를 해드리네요. 이곳은 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으며 작은 폭포가 두 군데가 있어서 내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되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지금껏 많은 계곡이나 호수보다 물이 얕고 침수식물들이 무성한 소를 다녀봤는데요. 그중 제주 서귀포에서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가 바로 몰고랑소입니다. 이곳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서귀포의 숨은 비경이거든요. 제가 사람이 없는 조용한 장소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이것은 물멍 나무멍, 멍 때리며 쉬다 오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몰고랑소는 60년대 말까지 입구 앞에 말방앗간과 방앗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참고로 이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보호되고 있으며 들어가서 보고 느끼고 사진 찍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훼손 절취 및 무단현상 변경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곳이죠.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힐링을 하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제발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주시고 전부 금연지역입니다. 이곳을 아끼고 사랑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진소입니다. 이것 또한 유튜브 최초로 소개하는 장소인데요. 작은 폭포수가 하염없이 하천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너무나도 멋진 곳입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래 걸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드데크 계단만 내려가면 이런 멋진 풍경이 나타나고요. 이곳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 안에는 창고천을 기원해 창고샘이 숨겨져 있으며 창고샘은 창천리 설촌과 관계가 매우 깊어서 마을 주민들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기다랗게 쭉 뻗은 하천 양옆으로 기암절벽이 있기에 하염없이 바라보게 만드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주변에선 감산리 안덕계곡이 가장 유명한데 안덕계곡에서 걸어서 30분, 차로는 5분 거리에 위치한 창천리의 진소 또한 너무나 멋진 장소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앞 창천초등학교 버스 정류장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여기 여름만 이쁜 거 아니야 아시겠지만 눈 쌓인 데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겨울 풍경이 이 정도입니다. 한여름엔 더욱 아름답고 멋지죠. 이렇게 멋진 장소들이 많이 숨어있는 서귀포 정말 사랑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죠. 이런 멋진 공간 우리 모두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는 셋소입니다. 안덕계곡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분들이 안덕계곡을 바라보고 좌측으로만 가시는데 셋소는 우측편에 있습니다. 입구에 정자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기 어렵지 않고요. 쉬엄쉬엄 구경하기 좋은 장소이기에 빨리빨리를 외치며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구경하셔야 셋소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덕계곡 하류에 위치한 S계곡이 끝나는 장소이며 마지막 식수가 용출되는 곳입니다. 원래 서쪽 방향에 높은 절벽이 있었는데 그 절벽이 차츰 무너지면서 생겨난 곳이 바로 셋소입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심이 돼서 셋소라 불리게 되었고 수류에 의해 가장 나중에 생겨난 곳인 만큼 스펙터클한 장관을 이루고 있진 않지만 그만큼 매우 여유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곳은 큰 기대하고 가시면 김이 셀 수도 있으니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위험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장소인 만큼 2분 이상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손반천입니다. 접근하기 쉬운 장소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뽑았고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숨은 명소가 아닌 곳입니다. 올여름 이곳이 인스타를 강타하며 화제가 됐었거든요. 애월 방향에 월대천이 있다면 서귀포 쪽엔 손반천이 있죠. 손반천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자연계곡 물놀이 장소입니다. 사시사철 깨끗한 용천수가 솟아나는 천지연 폭포의 원료이며 많이 오염되어 수중생물들이 사라졌었다가 2003년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2004년 2월 환경부에서 생태보건 우수 사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도상 서귀포 시내에서 좌측으로 조금만 가면 있기에 서귀포 시민들이 여름철에 많이들 찾아가는 장소이죠. 여름철이 지나도 산책하기 좋은 장소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내에서 묵고 계신다면 꼭 한 번쯤은 찾아가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물놀이 안전 명소로도 선정된 곳이기에 여름철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하러 찾으신다면 매우 만족해 하실 겁니다. 아는 사람들만 찾다가 이젠 타지인들도 찾는 공간인 만큼 취사 노, 쓰레기 노, 쾌적한 손반점 가꾸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하네요.
다섯 번째는 병학 현무암지대입니다. 대평포구 박수기정 아니냐고요? 꽤나 비슷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병학 현무암지대는 35,000년 전 병학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의 흘러내려 만들어진 곳입니다. 올레 10코스와 연결되어 있어 올레꾼분들에겐 나름 알려져 있는 장소인데요. 주상절리에 둘러싸인 모래해변은 마치 영화 속 비밀 해변과 같죠? 바로 앞 서귀포 해양경찰서 방향에 주차하시고 해양경찰분들이 지켜주신다는 든든한 마음을 안고 모래사장을 걸어보시면 되고요. 주상절리를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기에 더욱 추천! 진곤내 물개바위와 비슷한 멋진 바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네, 가능하니까 저도 들어갔죠. 여기에서 사진 마음껏 찍으시고 힐링하시면 됩니다. 단 해양 레저 활동 허가 필수 지역인 만큼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요트 등은 절대 금지입니다. 눈과 카메라에 마음껏 담고 가세요. 여섯 번째는 산진물입니다. 서귀포 원도심 안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곳인데요. 하양원래 3코스이기도 하며 서귀포 도민분들이 여름철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하러 오는 곳입니다. 산진물은 동옥마을의 설립에 단초가 되었던 용출소로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식수이자 생활수였죠. 계단을 내려가 보면 다리 아래 작은 폭포가 있는데요. 오랜 가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이 콸콸콸. 처음 왔을 때 꽤나 긴 시간 동안 절 멍 때리게 만들었죠. 도심 속 10분간 휴식을 줄 수 있는 멋진 곳이고요. 산진물엔 주차장은 물론 깨끗한 화장실도 있기에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동옥천 힐링길도 조성되어 있기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하고요. 비가 온 다음날 걸으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일곱 번째는 들렁모르입니다. 적어놓은 주소는 산책로 입구 쪽이며 주차는 좀 불편합니다. 귤밭을 지나 동산을 올라가면 제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대나무길도 조성되어 있고요. 이곳의 정상엔 툭 튀어나와 있는 드름돌이라 불리는 고인돌과 비슷한 큰 돌이 있습니다. 서홍 8경 중 하나인 곳이고요. 이곳 전망대에 올라서면 서귀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죠. 여덟 번째는 소왕물입니다. 이곳은 아까천의 수원으로 물놀이가 가능하여 여름에 지역주민 가족분들이 풀장처럼 사용하는 곳입니다. 옛날엔 이 일대에서 법한동과 강정동 사람들이 모여 씨름도 하고 물놀이도 했다고 하네요. 물도 맑고 고즈넉한 경치도 좋아서 한 번쯤은 가볼만 하고요. 참고로 약 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서건도입니다. 차 타고 앞까지 가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올레길을 걷다가 서건도를 만납니다. 저 또한 올레 7코스를 걸으며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코스가 조금 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7코스는 사랑이죠. 만조대는 섬이었다가 간조대는 길이 생겨서 섬까지 갈 수 있는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한 커플이 올 4월 이곳에 들어가 캠핑을 하고 모닥불을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 소나무 수십 그루가 탈 때쯤 한 올레꾼이 이곳을 걷다가 연기를 목격했고 119에 신고하여 화재를 진압, 섬을 홀라당 태워버릴 뻔한 30대 커플은 입건되었죠. 마지막 10번째는 70리시 공원입니다. 공원이 무슨 비경이냐고요? 신기하게도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30년을 살았음에도 롯데월드를 딱 3번 간 것처럼 70리시 공원도 앞에 있는데 안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곳은 산책하기 좋고 멋진 풍경과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연못 중앙에 있는 돌다리를 건너 문에 다가가면 거울문이 열리며 문 너머의 공간과 연결되는 정종철림의 경계선 사이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죠. 이처럼 중간중간에 멋진 작품들이 있기에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천지연 폭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때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야간에는 불을 밝혀주기에 더욱 운치 있는 공원이 됩니다. 풀, 나무, 연못 등 자연 속에서 걷다 쉬다를 반복하며 여기저기에 적혀있는 시를 읽으며 한라산 한번 바라보면 힐링 제대로 되죠. 뭐야, 이게 끝이야? 댓글로 그만 때리세요. 너무 위험해서 소개를 못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이 장소, 아는 사람 극소수이고 제주 끝판왕이죠. 하지만 암벽등반 수준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월평포구 근처에 있는데 지금 이 일대는 대공사 중이라 갔다가는 큰일 나요. 자, 오늘은 서귀포 숨은 비경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